올해 MLB는 오랜만에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더 베이스볼 모드도 항상 기록을 챙겨보게 만들고 아쿠냐 선수의 홈런 도루 기록 역시 계속해서 팔로우하게 만들죠. 팀적으로 보자면 오리올스와 레인저스의 약진이 상당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론 제가 응원하는 팀인 브레이브스의 미친 타선을 보는 재미가 아주 꿀맛입니다. 이런 범 MLB적인 볼거리 이외에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항상 초점을 두고 있는 요즘 상당히 뽕에 차오르게 만드는 선수가 있죠. 김하성 선수입니다.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은 믿기기 힘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101경기에 나와 타율 2할 7푼 8리 391타석, 안타 93개, 홈런 14개, 도루 21개를 기록하고 있어 수비 지표 빼고 클래식 타격 지표만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시즌을 치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뒤로 하고 지난 2년간의 김하성 선수에 비교해보면 올 시즌의 발전이 더 크게 보이는데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성장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특히 올 시즌은 리그 상위 30%의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2년 동안 보여준 김하성 선수의 골든급 수비력은 여전하고 출루가 늘어나니 키움 시절에 보여줬던 도루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면서 샌디에고의 리드오프 자리를 잘 해내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김하성 선수라서 빨아제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루수 기준으로 WAR은 3위이며 종합 타격 능력 지표인 WRC+를 보면 1위 무키 베츠 153, 2위 루이스 아레아지 147, 3위 케텔 마르테 138, 4위 김하성 130으로 4위에 마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라인 수비 포지션이기에 수비가 정말 중요한데 팬그래프 기준 디펜스 스코어가 마커스 시미언이 8.3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김하성 선수는 7.1점으로 2위를 마크하고 있죠. 시미언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로 아메리칸 리그니까 내셔널리그인 김하성 선수의 골드글러브 이야기가 나오는 건 괜한 이야기가 아니죠. 골드글러브를 정말 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가 최초로 MLB 골드글러브 수상이 되겠네요. 그만큼 현재 김하성 선수가 보여주는 폼은 정말 미쳤습니다. 거기다 나이가 깡패인 게 아직도 27살이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발전한 걸 생각하면 타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올해 만약 20-20까지 달성하고 2할 7푼 정도로 시즌을 마무리한다면 내년 성적이 기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미국 할 것 없이 은근 저평가가 있습니다. 해축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강인이 만약 스페인 국적이었다? 김민재가 만약에 이탈리아 국적이었다? 오히려 더 인정받았을 거라고 말이죠. 김하성 선수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하성이 도미니카나 미국인이었다? 그럼 지금보다 더 인정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하성 선수의 이런저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타격이 좋아졌는지 몇 가지 포인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표는 훑어봤으니 이젠 진짜 분석적인 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 알아보긴 다소 지겨울 수 있기에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헛스윙률의 개선입니다. 정확히는 아웃존의 헛스윙률 개선인데요. 우선 지표적으로 아웃 오브 존 스윙률이 지난해 24.9%에서 18.5%까지 좋아졌습니다. 조금 더 명확한 지표로 보자면 보시다시피 패스트볼의 경우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킹볼은 41%에서 36%까지 헛스윙률이 낮아졌고 오프스피드볼이 25%에서 12%까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이는 아주 좋은 지표들이 있죠. 헛스윙률이 상위 16%에 들며 아웃존 헛스윙률이 상위 4% 안에 들고 플랫 비율이 상위 12%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지표는 단순 지표로만 보면 거기서 끝이지만 이런 수치에 스토리를 더하면 진정한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데이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1년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빠른 공에 적응 자체가 안 됐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본인 말로 하나같이 공 스피드가 안 빠른 선수가 없고 평생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공들을 봤다라고 했었죠. KBO에서 평균 140km의 공을 보다가 평균 155km의 공을 쳤어야 하는 김하성 선수에게 패스트볼을 노리면서 변화구까지 걸러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문이고 지옥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이며 분명히 개선이 됐었고 본인도 이제 슬슬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특히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확실히 완벽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만의 존과 자신만의 포인트가 잡혀 나간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단순해 보이는 지표에 의해서 우리는 김하성 선수가 MLB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구나, 눈야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와는 다르게 사실 두 번째 포인트는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눈야구는 좋아졌지만 타구질 자체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타구 속도라든지 주요 타구를
만들어내는 비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 타율값인 XBA가 작년 2할 오픈에서 올해 2할 4푼 9리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레아즈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저번에 다룬 벨린저를 봐도 그렇고 컨택 위주의 배팅을 하다 보면 이런 지표가 나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켜볼 것이 배팅 에리어별 WOBA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아웃존에 대한 김하성 선수의 대처가 좋아졌음을 이 WOBA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작년 WOBA가 0.313이었는데 올 시즌 WOBA가 0.368로 엄청나게 좋아졌죠. 아웃존 WOBA가 미쳤죠. 이래서 WRC 플러스가 받쳐주는 겁니다. 실제 김하성 선수의 타격을 보더라도 아웃존 떨어지는 공, 스트라이크 존 상단에 들어오는 공 모두 상당히 대응이 좋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조금 희한한 게 보이시죠? 인존에 대한 WOBA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김하성 선수에겐 그냥 스트라이크 존만 던지면 된다고 될 만큼이나 인존 대응 능력이 썩 좋지 못한데 인존 스윙 미스 퍼센트를 보더라도 확실히 패스트볼과 오피스트볼이 예년에 비해서 올라갔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죠. 아웃존 변화구 대응은 좋아졌는데 인존 변화구 대응이 안 좋아졌다?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그만큼 유인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이밍 구간이 넓어지기도 했고 실제로도 이 유인구에 대한 대응을 많이 인식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식의 골프 스윙이 올 시즌 많이 보이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만약 이제 이 인존의 대응 능력까지 좋아진다면 내년 시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지도 라는 전제가 틀린 말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틀린 말이 아닌 게 아니라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팬심이 다소 들어간 부분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 더욱더 잘해질 수밖에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오늘이 가장 싼 남자 김하성 선수의 올 시즌 타격 성적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음에 김하성 선수의 영상을 만들 때에는 김하성 선수의 메커니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